자, 이번에 제가 모실 연사님은 저와 서울에서 항상 대형 집회에 같이 목소리를 높이는 사람인데, 이분이 제가 알기로는 호남분인데 고향이 아마 이쪽이 같아요. 오늘 전주를 간다고 하니까 서울에서 부랴부랴 지금 도착을 했습니다. 우리 이상국민의 조영권 이사님을 모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서신동 살고 있어요. 예, 그런데 우리 손상대 교수하고 같이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저는 그 전주에서 전주 서곡초등학교 운영위원장을 했고요. 우리 아이들이 그 학교를 다닐 때, 그리고 또 전주 중앙중학교 운영위원을 하고 운영위원장을 했습니다. 제가 학교 운영위원을 하면서 학생인권조례의 심각성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어서 학생인권조례만은 반드시 막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여기에서 이 오거리 여기에서 캠페인도 하고 학생인권조례 반대 서명도 받고 했던 게 벌써 십수년 전 일인데요. 10년 전 일인데요. 지금 뭐 전국에 많은 데들이 학생인권조례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는 이 학생인권조례야말로 가장 나쁜 조례다,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좀 드리고요. 오늘 조국 얘기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요. 이 조국의 범죄상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 안 드려도 아시죠?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그 서울에 가면 예술의 전당 있죠? 뭐 공연하려면 굉장히 비싸요. 뭐 30만원, 40만원, 50만원, 심지어 100만원씩 하고 들어가는 세계적 공연들이 많이 있는데요. 서초동에서 주말마다 50만원을 줘야 볼 수 있는 그런 아주 진기한 공연을 합니다. 이름하여 대깨문 쇼를 합니다. 대깨문이 뭔지 아십니까? 뭐예요? 문. 그렇습니다. 대가리가 깨져도 문재인 쇼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4만 명이 모였는데 한겨레 신문을 비롯해서 200만이 모였다고 광고를 했죠. 보도를 했죠. 그러니까 많은 국민들이 그거에 화가 나가지고 지난 어제 개천절 날에는요, 서초동 집회에 4만 모인 것을 200만이 나왔다고 보도하면서 국민들이 울분을 참지 못하고 광화문 200만을 채웠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국민이 이제 명령을 내린 겁니다. 문재인, 당신은 거짓말쟁이야. 문재인, 당신은 김정은 수석 대변인 맞아. 입만 열면 기승전 김정은 아닙니까? 입만 열면 대한민국의 서민들이, 대한민국의 중소도시들이, 전라북도 도민들이 어떻게 사는지, 경상도가, 제주도가, 강원도가 무엇을 먹고 살아야 되는지 전혀 관심이 없고 입만 열면 김정은만 외쳐대는 그런 사람을 우리가 대통령으로 뽑아놨으니 우리가 이제 손가락이라도 끊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말입니다, 이 사람들이 전혀 반성이 없고 국제사회에 가서 얼마나 망신을 떨고 다니는지 말입니다. 그건 제가 다 얘기 안 해도 알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언론이 끄떡도 없으니까 조국을 신이 보낸 겁니다. 이것은 그전에 자유한국당, 그전 이름이 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새누리당인지 헛누리당인지 모르겠지만 그 당이 200석을 한다고 자신을 하고 만만해서 당대표가 뭐 열쇠를 가지고 나르샤하고 그러면서 자유한국당인지 뭔 당이 깨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총선에서 지고 그게 또 탄핵으로 이어지고 그렇게 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결국 대한민국 정치는 매우 불행합니다. 상대당이 잘해서가 아니라 여당이 잘못해서 야당이 정권을 잡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당이 정말 크게 잘못하고 있는데 야당이 준비가 안 되어 있으니까 신이 조국을 대한민국에 꽂은 겁니다. 연 먹어봐라. 맞죠? 그러니까 조국에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조국이 아니었으면 어제 광화문에 200만 명이 모이질 않았다고요.
조국 때문에 열받은 국민들이 그렇게 많이 모인 겁니다, 여러분. 맞죠? 그러니까 조국이여 오래가라. 맞죠? 조국이여 버틸 때까지 버텨라. 언제까지? 문재인을 끌어안고 더불어민주당을 끌어안고 폭발할 때까지 버텨라. 자, 여러분, 그렇게 조국은 말입니다. 조국이 만약 법무장관이라면 대한민국 법치는 끝난 겁니다. 왜냐? 여러분, 저는 교육시민운동을 15년 가까이 했어요. 제가 교육에 대해서 정말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중고등학교 사회과 국어과 교과서 다 읽어봤고요. 참고서 다 읽어봤습니다. 그런데요,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해서 내가 공부해서 내 실력으로 대학을 가는 거, 그걸 갖다가 정시라고 합니다. 수능시험이라고 합니다. 예전에는 본고사라고 그랬고 학력고사라고 그랬습니다.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 서울대에 가는 겁니다. 줄 서서 서울대 가는 게 아니라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 서울대 가는 건데, 10여 년 전부터 정시제도가 수시제도로 점차 바뀌어갑니다. 그래서 지금은 수시로 대학을 가는 비율이 74%에 이르고요, 정시로 가는 사람은 4분의 1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학력고사에서 수능시험에서 공부를 잘하면 서울대 법대에 가겠다? 아, 못 갑니다. 왜 못 가냐면 그렇게 공부를 잘해서 뽑는 비율은 4분의 1밖에 안 되고 4분의 3은 조국의 딸처럼 세계 인재 전형, 그러니까 아빠가 기업인이거나 아빠가 외교관이거나 아빠가 돈을 많이 벌어서 엄마하고 같이 아들을 잼매서 외국으로 보내서 글로벌 경험을 갖게 하는 사람들이 응시하는 전형입니다. 그게 그렇지 않으면 부부교수여서 조국과 정경심처럼 부부교수여서 내 자식 고등학교 다닐 때 내가 쓴 논문에 내 자식의 이름을 떡하니 올려놓은 그러한 논문 편수가 169편이나 돼요. 대학 교수들이 말입니다. 다 썩은 거죠. 그런데 내 자식을 169편이나 논문을 올려놓을 때는 남의 자식은, 친구 자식은, 야, 네 집 자식은 내가 논문 등재해줄게, 내 집 자식은, 내 자식은 네가 논문 등재해줘라. 그게 조국 딸인 겁니다, 여러분. 교육의 희망 사다리를 꺾어버린 겁니다. 발로 차버린 겁니다. 개천에서 용인하는 사회를 조국은 정면으로 부인하고 그렇게 발로 차버린 겁니다. 따라서 이 조국을 우리가 이대로 묵과하면 대한민국은 우리 청소년들한테 할 말이 없게 되는 겁니다. 희망을 말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열심히 공부하라고 말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부부교수 아닌 내가 자식한테 죄 짓는 겁니다. 권력을 가지지 못한 내가 자식한테 할 말이 없게 되는 겁니다. 자식들이 물어볼 거예요. 아빠는 왜 교수 안 됐어? 자식들이 물어볼 거예요. 아빠는 왜 국회의원이 아니야? 자식들이 또 따집니다. 엄마는 도대체 뭐 했어? 조국 딸처럼 제대로 시험 보지 않고 각종 입학사정관이네, 자기소개서네, 봉사활동이네, 표창장이네, 이런 걸로 대학을 4분의 3이 간다 그겁니다. 그러니 전주에 살면서, 전라북도에 살면서, 시골에 살면서 겨우겨우 먹고 살아가는 우리 시민들에게 어떤 희망의 메시지를 줄 수 있단 말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조국을 용서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두 달 더 용서합시다. 왜냐? 문재인을 끌어들여야 되니까. 여러분, 문재인이 말입니다, 인권 변호사라고 누가 그러는데요, 학생 인권, 여성 인권 좋습니다. 그러나 인권을 얘기하려면 북한
북한 주민 2,500만의 인권을 얘기하지 않으면 그것은 바로 위선자요 거짓 사기꾼입니다. 탈북자들은 말입니다, 강을 건너서 살기 위해서 강을 건너서 죽기 살기로 중국 땅으로 만주로 들어가는 순간 브로커한테 걸리면, 너무 비참한 얘기라서는 이 얘기만 나오면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는데요, 우리 돈 5,000원에 섹스를 강요당하고요, 16만원에 가정부로 팔려가고요, 그렇게 해서 마침 한국인 선교사를 만나서 그 브로커한테 500만원, 1000만원, 1600만원을 주지 않으면 한국으로 올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거기서 5년 10년을 살다가 겨우 그렇게 오는 겁니다. 그 탈북자들이 바로 지금도 수만 여성들이 중국 국경지대에서 그렇게 인권을 유린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현존하는 2019년 10월 현재 그렇게 대한민국의 헌법상으로는 북한 여성들도 우리 주민 맞죠? 그 여성들이 그렇게 성매매를 강요당하고 인권을 억압당하고 살고 있는데, 정대협을 비롯한 정신대 문제 대책협의회라고 하죠. 정대협을 비롯한 여성단체들은, 대한민국의 이 정신없는 여성단체들은 70년 전 위안부 인권을 가지고 일본이 33번이나 사과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사과를 하지 않고 있다고 한일 관계를 파탄내면서 70년 전 위안부 인권을 논하면서 지금 현존하는 북한 여성 인권 문제에 대해서 단 한마디도 못하는 자들이 과연 여성단체라고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 그것은 바로 한일 관계를 파탄시킨 것이고, 나가서 한미 관계를 파탄시켜서 한미일 동맹을 없애고 친중 친북 정권으로 가는 그런 길을 문재인이 택하고 있을 때, 이제 우리 호남에서 전주에서 들고 일어나서 우리 손으로 시국선언을 하고 조국 문재인 퇴진 전주 시민선언을 우리 손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해야 호남이 깨어야, 호남이 문재인 일당들에게 반기를 들고 호남이 깨어야 대한민국이 살 수 있습니다. 호남이 계속적으로 좌파들과 손잡고 있으면 호남은 불행해지고 대한민국도 깨어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좌파들의 본질은 반재벌정서, 반일정서, 반미정서를 가지고는, 그 좌파들의 정서를 가지고는 우리 전주가 단 한 발짝도 앞으로 나갈 수 없으니, 이제 우리 손으로, 우리 전주 시민의 손으로 반재벌을 외치는 저놈들, 반미 반일을 외치는 저 시대착오적인 주장을 하는 저 사람들을 우리 손으로 심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매우 엄중한 사태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엄중한 사태에도 우리가 희망을 굳게 잡고 웃으면서 이런 운동을 해야 됩니다. 왜 제가 웃음을 선물해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보십시오. 서초동에서 일어나는 쇼, 여러분 무슨 쇼? 대깨문 쇼. 대가리가 깨져도 문재인, 조국을 그렇게 칭찬하고 빨아대고 그 범죄자를 세워주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그냥 비웃고 조롱하고 희화화시켜서 그들이 창피해서 얼굴을 못 들고 다니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